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진영입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오늘 토론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예선전과 본선 16강 8강을 통해서 오늘 준결승과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결승 대학부 첫 경기 참가팀 소개하겠습니다. 대진 순서는 사전 추첨하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놀토팀 팀 소개와 함께 간단한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놀토팀입니다. 저희는 노는 것처럼 즐겁게 토론을 하자는 의미로 팀명을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 훌륭하신 상대팀 분들과 즐겁게 토론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별마당 팀 간단한 소개와 각오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마당 팀입니다. 별마당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 이름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지식의 보고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별처럼 많은 생각을 마당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자라는 의미에서 별마당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기는 토론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좋은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좋은 토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마당 팀의 배현재입니다. 저도 승패랑은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각오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묘한 긴장감이 벌써부터 흐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논제,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잠시 뒤에 열띤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토론 대회 진행 방식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대학부는 총 4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각 경기는 총 3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시작 발언,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발언은 팀당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이 먼저 발언하고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하는데 팀별 1분 30초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토론대회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천대학교 교수이신 오미영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임정열 심사위원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신 박주연 심사위원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신태범 심사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OBS 경인TV 미디어 본부장이신 유재명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이렇게 5분께서 오늘 토론대회 심사를 공정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전 놀토팀 대 별마당팀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추첨에 따라서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놀토팀이 찬성하는 주장을, 또 반대로 우리 별마당팀이 반대측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먼저 찬성팀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 팀 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놀토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연령 자격을 고려하여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다음에 2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연령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정치 참여의 기본적 여건을 이루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공무담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30대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 등과 같이 40세 미만 국민도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이 충분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이 아닌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청년 정치를 확대하여 정체된 한국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 국가에서 청년 정치 대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회의 평균 연령도 낮았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정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분 30초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마당 팀의 시작 발언 시작합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25세 하향에 반대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임명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권 모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진 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강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후보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크게 필요하며 따라서 지역의원, 국회의원 등으로 정치 경험을 쌓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 정치의 경우 젊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 현 상황에서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제한 연령 25세이지만 제21대 총선 결과 구성된 국회 청년의원은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20, 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선거 유세로만 활용하는 악습으로 인한 것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수혜자만이 존재하는 대통령 연령 하향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을 더욱 정치에 많이 포함시킬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시작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팀 다 아주 정확하게 시작 발언 1분 30초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야말로 각오와 소개를 했을 때 모습과는 다른 아주 또 불꽃 튀는 그런 설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최대 2분입니다.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별마당 팀부터 발언 시작합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두 찬반 양측이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지금 우리의 시급한 국정 과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별은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인식적인 부당한 측면에서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령이라는 요소는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태생적으로 바뀔 수 없는 요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25세도 언젠가는 40세라는 나이에 도달함으로써 보편적인 자격 조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도 만 18세라는 제한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해주신 프랑스나 뉴질랜드와 같은 해외의 사례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30대 총리라도 1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청년 정당이 존재를 하고 청년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17세나 16세부터 청년 조직위원회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탄탄하게 지역 정치에서부터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기초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만 18세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 내에 있는 여야의 청년 정당은 외국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전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당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들이 정말로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모두 쌓은 후에 최종적으로 연령을 하향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형식적인 연령 하향만으로는 유의미한 제도적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철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연령이 나이가 이제 차게 되면서 피선거권 연령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있어서 피선거권의 그 민주주의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려면 높은 수준의 당위성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권에서도 연령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측께서 그 40세 연령 제한이 어떤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왜 39세나 38세는 안 되고 40세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앞서서 현재 한국 정치에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그러한 구조적 개혁이 과연 단기간에 현재 한국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적어도 현재 청년의 감수성, 현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한편으로 민주주의 기제에 어떤 구조적인 절차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피선거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권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가지는 연령 제한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이 40세의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찬성층과 저희 반대층 모두 이 어떤 지금 현재 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엔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후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굉장히 소수의 수혜자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정말 변화하는 정치를 원한다면 절대 다수의 청년들이 정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소수의 대통령 후보만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정치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추가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의회 정치의 의회의 권한이 강한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통령이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과 사면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권한이 대통령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대통령의 자리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대통령이 군수 통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의 결정 또한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중하고 이에 대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더더욱 이 연령을 하향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 그러한 막중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40세 미만의 어떤 후보자 자격에 애초에부터 박탈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력도 직업도 자산도 대통령의 자격 요건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금치산자의 유권자 또한 피선거권의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40세 미만의 국민만이 피선거권 능력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 40세 미만 유권자는 국정 운영 능력을 절대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국가가 나서서 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박탈적 조치가 과연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첨언하여서 저희가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선거권의 연령 하향이 청년 정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의회연맹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 국가에서 청년 정치 대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회 평균 연령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에 국제입법조사처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당선이 꼭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유권자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또 대선이 또 정치 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청년 정치의 기틀을 닦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만약 반대측께서 이러한 제도가 없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선거권 연령이 낮으면 의회 구성이 어려진다는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선후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나라들은 모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가입 연령이 낮거나 이러한 정치적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당적인 가입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을 논의하는 것이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한 다음에 이것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이 제도가 정말 잘 운영되려면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한겨레 인터뷰에 여러 청년 정치인들의 2021년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청년 정치인 수백 명이 모이는 중앙당 청년위원회에선 1시간 넘게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축사의 장이 열린다.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축사만 하고 떠난다. 라는 등의 청년 정치인의 정당 내 입지가 굉장히 약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한들 그들이 정말로 대통령 후보로서 나갈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라는 그것이 실효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효성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 더 들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연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25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국회의원 연령 국회의원은 2018년까지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0%입니다. 그마저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어떤 구조적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청년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겨우 20대 청년 2명이 발탁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청년 의원들이 25세라는 연령 제한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청년 의원 권리를 보장을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기반, 실질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을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일이 모든 청년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대학생 위원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혀졌고요. 또 4개월간 호남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1만 명이 입당을 해서 직전 4개월보다 8배 넘는 당원이 늘어났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당연히 청년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반등의 계기가 없다면 사실상 청년 정치가 지금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뤄나가기에는 지금 당장 처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측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치적 개혁의 방안과 저희가 말씀드리는 피선거권의 연령 하향이 병행될 수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국회의원의 어떤 청년 의원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연령 제한이 어떠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의당이 구조적 제도적 개혁을 하기 이전에 만약 국회의원의 연령 제한이 30세였다면 20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당 내 입지가 약한 것과 정당 내에 청년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당성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과 그것을 다급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정당성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현재 다른 자격적인 부분을 이제 제안하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을 기준으로 5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처럼 어떤 자격적인 부분에서 결국 어떤 직위를 가진다는 것이 전문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경험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끼치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이 크다면 이처럼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저희는 이 또한 그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반등으로서의 연령 하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청년들의 생생을 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끔 활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현재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더 잘 들어주고 내가 정당에 가입하고 싶다인 것일까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만약 겉으로만 바꾸고 안으로는 악습들을 그대로 두는 즉 청년 정치인들의 스펙 쌓기에 불과하고 기성세대 정치인들에게는 이것을 생색을 내는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연령을 하향해 줬는데 너네는 왜 하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 라는 어쩌면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 기틀이 즉 이 단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청년들에게도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이 이제 반 정도 진행되면서 실효성 부분에서 좀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리얼미터 올해 6월 전국 유권자 5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찬반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발언 맞겠습니다. 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지금 국민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거 선거권 연령 하향의 예시를 들어서 반박하고 싶은데요. 선거권이 얼마 전에 18세로 하향되기 전 2019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1.4%, 반대가 46.2%였습니다. 찬반 양론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의 확대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취지에서 사실 국민들의 평가가 갈리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참정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참정권이 누구에게만 이제 부당하게 제한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차별로 작용을 하고 그 차별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다기보다도 소수의 그 입법권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교육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감의 어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자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연령으로 그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30대 당대표마저 나온 상황입니다. 과연 40세라는 연령을 가지고 해당 사람의 어떤 개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40세가 아니라 30세로 하향하는 것은 과연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5세보다는 높고 40세보다는 낮은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개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개헌은 어떠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헌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법률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내면서 추진을 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개헌이 무산된 적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국민투표 선거비용 추산이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가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더라도
지방선거만큼의 비용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배의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이러한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지금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여론에 대해서 올해 25세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서관이 뽑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컸습니다. 출산이나 어떤 사회적 경험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과연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저희는 청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념이 아니라 나이라는 속성을 하나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국민 여론이 양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정당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혹은 당대표와 같이 굉장히 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청년 정치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대통령이나 소수의 굉장히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저변을 열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선은 어떤 40세라는 연령 미만인 청년들도 충분히 자질과 능력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한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경험을 평가하는 데는 40세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어떤 개헌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라는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앞으로라도 더더욱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있는 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첨언하여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차별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과연 다수의 의견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여성에 대한 어떤 참정권 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진전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치권에 이제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한 수 접고 양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 문제도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이 40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주의의 결함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함께 설득을 하고 또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경험은 40세에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청년들이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정당적인 참여 부분이나 또는 정책적인 참여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25세 청년 비서관과 같은 경우처럼 편견이나 또는 제한을 막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해도 청년 후보들이 정말로 그 경험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찬성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연령 제한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 보편적으로 이 자격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될 것이냐가 이 논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25세 청년 비서관이 비판을 받았던 게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단순히 나이라는 점, 또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말 찬반이 접점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 보편적인 40세라는 나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령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다수의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중우 정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수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앞서서 대통령이 왜 하필 제한이 40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연령 제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사회적으로 그냥 통념상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체 과학적인 기준에서 왜 40세가 대통령에 적합한 나이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역량의 측면에서만 이제 피선거권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면 앞서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군사적인 역량 아니면 뭐 학벌, 경험 이런 모든 측면이 사실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한 논리에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뭐 대표의 역량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그 국민들이 그 사람을 우리를 대변해달라고 뽑아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별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5세라는 연령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입론에서 시작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자격으로 만 25세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은 이러한 법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25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의 주류적인 입법 내에서도 선거권 연령보다 피선거권 연령을 3에서 7세 정도 조금 높게 측정하는 것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령 제한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수의 차별적인 면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어쩌면 사회 통합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년 대통령이 과연 그것을 성취할 만큼의 현재 환경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25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40세라는 기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적 여론이 제도를 변화할 만큼, 즉 개헌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할 만큼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소외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청년들에게 정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 더 강화된다면 말씀해 주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욱더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발언 말씀드립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한 편견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예측해 주시는 것도 일견 타당하고 그러한 예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법률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먼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실성,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과연 말씀해 주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는지 혹은 여야 간의 합의가 긍정적으로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듭니다. 소수의 차별과 민주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기본 정신 자체가 우리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팀 모두 발언 시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와, 양팀의 자유토론 정말 숨막히는 토론이 아니었나. 공간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별마당 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열띤 토론 함께 해주신 찬성 측에 감사드리며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청년 정치 활성화와 정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요. 핵심적으로 부딪힌 부분은 우선 청년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청년 정치를 위해서 환경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제도가 선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찬성 측은 연령 하향으로 제도와 인식 개선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정치와 국회의원에서조차 청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청년 정치인의 발언이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만 하향했으니 청년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장대 높이 뛰기 선수에게 장대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허들을 조금 낮췄다고 그 높이를 뛰어넘어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청년층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특수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연령 제한이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차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연령이라는 점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차별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청년 다수에게로 정치 접근성을 넓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도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마당 팀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놀토 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놀토팀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은 오랜 시간 하나의 문화로 자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목은 잡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그간 합리적 이유 없이 자리 잡았던 연령에 대한 참정권 제한을 없애고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주목받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국내의 청년 정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측께서는 우선 여론의 합의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다수의 합의에만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맞지 않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대통령의 역량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그것이 반드시 40세여야만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수많이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지금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분명히 하나의 계기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사회에 반영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두 팀의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가 좀 진행되는 동안에 열띤 토론을 펼친 우리 두 팀의 좀 이야기,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 숨 이제 좀 쉬시고요. 이제 좀 미소를 찾으셨군요. 오늘 토론 이렇게 좀 진행하셨는데, 네, 우리 소감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말도 절고 떨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상대편 분들이 굉장히 젠틀하게 또 저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또 얘기해 주셔서 즐거운 토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잘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별마당 팀 또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한 분 한 분씩 좀 오늘 어떠셨나요, 토론? 네, 항상 토론을 하면서 이제 찬성과 반대가 정말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찬성 측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찬성 반대 하나를 이제 정해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뭐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을 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상대팀 분께서 되게 잘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또 상대팀도 잘 들어줬기 때문에 이 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기분 서로 상하지 않고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양측이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정말 뭐 지금께서 한 부분씩 짚어주셨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듣고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 이야기를 반영해서 또 논리를 키우시고 이런 모습들이 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양쪽 모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면서 본인의 논리를 잘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팀보다는 우리가 이런 점이 조금 낫지 않았나? 토론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런 부분은 좀 낫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반대측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반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의 쟁점을 좀 정확히 짚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주장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전달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공평하게 이쪽 팀도 한 번 더 여쭤봐야 됩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찬성 측에서는 확실히 정당성 측면에서 저희 팀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자, 심사위원분들 이제 심사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평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심사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팀 모두 그 논점을 잘 이해하고 또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굉장히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너무 훌륭했고 또 서로 경청해서 또 서로의 논리를 또 반박해가는 그 과정도 아주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이게 토론이라는 것이 토론을 또 지켜보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이 토론을 통해서 또 각자의 논리를 서로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또 그 반박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숙한 토론 문화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정말 두 팀 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께 이제 팻말을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팻말 모두 손에 드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놀토 찬성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은 찬성팀 팻말을 올려주시고 반대팀 별마당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반대팀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승리팀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팻말 모두 확인하셨죠? 반대 4분, 찬성 1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반대 4분의 지지를 얻은 별마당 팀이 결승 경기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당 팀은 결승 경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고 놀토 팀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